저 보면 이제 학교도 많고 학원도 잘 되어 있고 뭐 초등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. 지도를 보면요. 네. 그래서 어느 초등학교를 가는지 이런 것들도 뭐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확실히 신도시가 초등학교가 많은 게 그쵸? 네. 좋죠. 자, 이렇게 쭉 가면 이제 뭐 진천 쪽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나요? 저기 아이파크까지, 월배 아이파크까지. 네. 자, 이 중에서는 뭐 학원가 근처에 있는 단지들이 확실히 거래량은 많습니다. 네. 1000세대 정도 혹은 그 이상의 대단지이고 브랜드도 있고요. 그래서 월배 아이파크 또한 1, 2차, 2차가 특히나 거래량이 많은 달서구에서는 그런 단지입니다. 자, 우측에 보시면 이제 곧 나오는데 월배 힐스테이트라고 나옵니다. 네. 월배 힐스테이트. 자, 이게 갭 차이가 이제 1억 2천 정도 납니다. 매매 가격, 전세 가격 하면 이제 요 앞에 있는 거? 네. 이제 요 앞에 있는 거? 네. 뭐요? 네. 매매가가 3억 7,500, 전세가 2억 5,500. 네, 대천동 월배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조금 싼 맛에 봐야 되는 아파트예요. 자, 그래도 이 정도 이제 약간 월성 월배 중에서 아까 우리가 학원가 근처에 있는 단지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. 네. 더 들어왔고, 여기 쪽으로 이제 안쪽으로 더 들어오면 나중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사실 연식은 조금 더 세핑입니다. 네. 세핑이고, 대신에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아까 학원가 거리가 조금 더 있다라는 거. 네. 그리고 이제 17년 차 아파트라는 거. 네. 선호도로 따지면 이편안이 더 둘 다 좋아요. 사실은 그쪽 라인하고 이쪽하고 그냥 수요가 다 많다고 보시면 돼요. 얘는 그래도 좀 더 좀 세핑 맛. 그리고 저쪽은 인프라가 좀 더 좋고. 그래서 여기 인프라가 안 좋은 건 아니고 근생은 또 잘 되어 있어요. 보시는 것처럼 학원과 밀집이 조금 거리가 있다. 어차피 또 요즘은 또 라이딩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불편하다고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. 대천동 월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갭 투자로서 갭이 좀 작아서 뽑아오긴 했는데 저는 사실 투자로 되게 추천하는 아파트는 아닙니다. 왜냐면 이제 그만큼 가격이 싼 아파트들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싸서 만만해 보이는데 아파트 투자는 싼 아파트가 상승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. 네. 그리고 그만큼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라서 네. 저평가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저가 아파트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냥 무난한 아파트이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할 바에는 우리 마지막에 볼 분양권을 차라리 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쪽에서 가장 이제 좀 주요 깊게 보는 아파트가 월배 아이파크 1차, 2차죠. 자, 오른쪽에 나오는 아파트가 이제 1차입니다. 보면 좀 특징 있죠? 이게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디자인 이 아파트가 안 볼래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아마 지나가시는 분들 눈에 띄거든요, 이게. 그래서 저게 뭘까? 네, 여기서 우회전해서 네. 그 2차까지 가볼게요. 하지만 이 아파트가 디자인될 때 굉장히 유명 해외 디자이너가 디자인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만큼 돈을 들여서 한 디자인입니다. 보다 보면 괜찮다 하던데 네. 처음 볼 때 저는 벙쪘는데 진짜 보다 보니까 괜찮아지네. 뒤에서 자꾸 웃어요. 자, 우리가 보통 이런 색감 좀 처음 보시죠? 서울 가시는 분들은 중부 내륙고속도로 많이 타잖아요. 네. 그러면 이게 항상 보는 단지입니다. 네. 자, 이게 그 대구가 이제 섬유 공장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네. 그 대구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아파트라 하더라고요. 섬유의 이제 화려하고 디자인적인 것들을 표현한 그런 겁니다. 예.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노이즈성의 좀 마케팅 효과도 있었지 않나.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예. 요 월성월배라고 이렇게 이제 이 섹터를 이렇게 부르는데 요 월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브랜드에 다 구축인데 대비에는 이제 10년 차. 네. 그래도 지금이야 이제 좀 신축 딱지가 떨어졌지만
그래도 비교적 신축이면서 1군 브랜드다 보니까 인기가 좋았던 아파트죠. 맞습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단점은 뭐가 있냐면 갭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. 2억 4천 정도 납니다. 2억 4천 정도. 자, 이게 우측이 1차, 좌측이 이제 2차입니다. 저 왼쪽에 한번 보여주시나요? 철도 관련 시설들이 있죠. 요것도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차량 기지가 이전하면 개발 계획도 있기 때문에 확장성은 좀 있다. 우리가 도시를 볼 때 확장성이 좀 있어야지만 그 지역의 향후 미래도 좀 볼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인근은 개발 계획이 조금은 있습니다. 그리고 월성월배가 정말 좋은 게 초등학교 분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게 그렇죠. 특장점인 것 네. 같아요. 사실은 뭐 학원가라든지 학군이 좀 별로 안 좋다면 아니 초등학교로도 가까이 있어야지. 그래야 안심하고 애 키우기 좋잖아요. 여기는 초등학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. 웬만한 노보권으로 다 가고요. 중학교, 고등학교 다 되고. 알록달록한 아파트까지가 이제 아이파크고 네. 그 바로 넘어서가 이제 월배 삼정 그린코아 포레스트. 헷갈리면 안 됩니다. 네. 여기에 월배 삼정 그린코어 아파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포레스트고요, 하나는 에듀파크입니다. 네. 에듀파크가 아까 우리 학원가가 위치해 있는 월성 쪽에 있는 거기가 이제 에듀파크고 여기는 포레스트. 이 포레스트가 이제 최고가를 찍었었죠. 네. 그 이유는 신축이라서 그렇습니다. 포레스트랑 에듀파크랑 둘 다 이제 신축이긴 한데 이 포레스트가 조금 더 비싸요.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배정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에듀파크는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가 아닌 도로 넘어서 초등학교를 보내고 여기는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를 보낸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사실 둘 다 신축이긴 한데 좌측에 나오죠. 선호도가 좀 다르죠. 네. 그래서 보통 여기는 신축급이다. 그리고 좀 주요 단지다 하면 5억대, 5억 뭐 초중반에서 후반까지도 나옵니다. 그래서 주요 단지가 6억을 아마 신고가는 아마 6억 천까지 아마 요 포레스트는 아마 6억 초반까지 찍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최고가는 8억 8천까지 갔었고요. 네. 지금은 이제 6억 초반 이렇게. 그렇죠. 6억 천 아니면 3천 뭐 이렇게 네. 될 것 같아요. 참고로 이제 저기 용산자이가 8억 7천까지 갔었으니까 최고가는 오히려 여기 월배 삼정 그린코아가 더 비쌌거든요. 네. 1,000만 원 정도, 500 정도 더 비쌌습니다. 근데 현재 가격은 1억 정도 더 싸요. 네. 오히려 용산자이보다. 용산자이는 이제 7억까지 찍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 주거 환경이 좋고 이 중에서 또 신축이고 이런 이제 월배 삼정 그린코아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. 여기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지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향후에 이제 뭐라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. 이렇게 최근에 몇 년간 아파트들이 몇 개 들어온 것들이 이렇게 후적지 아직 남아있는 요 부지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새 아파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또 그러면 더 채워지겠죠. 어쨌든 선호되는 단지들은 아무래도 연식이 좀 있지만은 월성 쪽 학원가가 있는 그런 단지들이 좀 더 선호되는 것들 맞고, 그 다음에 조금 더 쾌적하거나 아니면 좀 더 신축을 원하신다면 월배 쪽으로 이쪽으로 좀 많이 오는 경향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같은 권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수요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 내에서 움직이는 수요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요. 이 다음에서 한번 좌회전 해볼까요? 좌회전해서 네. 네, 월성 메르디앙도 한번 보고. 네, 여기 이 근처로서 브랜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. 뭐 협성도 있고요. 그다음에 삼정, 자이, 그다음에 뭐 또 푸르지오, 이편한, 뭐 월드 메리디앙 진짜 많아요. 브랜드가 다양하게. 그래서 보통 보면 학원가가 대로변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입니다. 왜냐하면 이제 대로변 대형 건물에 좀 이렇게 광고되는 대형 학원가들이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여기도 요 앞으로 해서 저 건너편, 저 신호등 건너편으로 해가지고 양쪽 근린생활 상권에 오목조목하게 이제 학원가들이 들어와 있거든요. 약 300m
여기서 이제 좌회전하면 월성 월드 메르디앙이라는 아파트가 나오거든요. 얘가 이제 최고가는 6억 6,900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5억 2천. 전세는 이제 3억 8천에서 전세가율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몇 안 되는 70%대 전세가율입니다. 73.1%. 그래서 갭 차이가 1억 4천 정도 나요. 한 블럭 더 가서 가시는 게 안 나겠나? 월성 프로지오랑 같이 탁. 네, 그래도 되고. 어차피 가서 오른쪽으로 꺾어도 네. 되거든요. 그래도 좋습니다. 네. 신기한 게 대구는 이제 수성구청역 인근으로 해서 학원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저기 만촌역까지 해서 쭉 연결이 되는데 신기하게 대로변에도 학원가는 많지만 그 수요가 공급을 못 이겨요. 그 공급이 수요를 못 이겨요. 그래서 그 뒤쪽으로 해서 주택가에 엄청나게 학원가들이 많거든요. 근데 사실 주요 도시에 학원가들이 많다는 곳에 가보면 이런 대로변에 한 3-4블럭 빡빡하게 건물에 들어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거든요. 그래서 대구가 전국적으로 전국급으로 학원가들이 많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골목골목 안으로 오면 단독주택이고 뭐고 간에 학원들이 막 이렇게 오목조목에 있는 게 굉장히 진풍경입니다. 그게 특이하거든요. 월성 월드메르디앙이랑 월성 프루지오는 매매가 차이가 왜 나요? 두 단지가 연식이 같고 네. 얼마 정도 차이가 나던가요? 한 8천 정도 차이. 8천 정도. 그러면 요게 아직까지는 서로 이렇게 키 맞추기나 이런 것들을 못할 수도 있고, 초등학교 배정 네, 문제일 초등학교 수도 배정, 있고. 네. 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살아보면 좀 선호도가 이제 되는 게 있잖아요. 단지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한 2배 정도 차이 날걸요. 아마 뭐 세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. 그래서 대로변에 있는 단지하고 그렇지 않은 단지하고 생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. 그래서 사실 그 정도까지는 차이 안 나는데, 그렇게 되면 사실 월드 메리디앙이 조금 더 가격적으로는 괜찮다고 봐지죠. 그리고 대형 평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좀 더 우회전. 가격적인 면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신고가가 여기서 우회전. 얼마가 거래가 활발한 단지냐, 여기서 이렇게 좀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. 저도 좀 특이한 게 월성 프루지오가 더 브랜드인데 더 싸니까 맞죠. 항상 볼 때마다 좀 신기하더라고요. 아마 실수요 선호도가 여기 월드 메르디앙이 더 높을 거예요. 여기는 이제 이편한 세상 월배고요. 이제 맞은편이 여기는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, 최고가 7억 9천까지 갔었습니다. 그거 들어갈까 싶지 않아요. 잠시만요. 직진해서 오른쪽 내려서 상인 이편한 가보죠.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신도시고 다 거의 아파트들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유해 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주거 인프라가 너무나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. 에듀파크 요거도 3년차 아파트에다가 저는 뭐 위치도 괜찮고 네. 여기는 사실, 갭만 붙으면 언제든지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. 일단 실수요가 너무 선호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. 사실 입주할 때는 그렇게 뭐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. 거의 미분양도 있었고, 막 상가도 들어오지도 않았고.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해소가 되고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어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대구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단지에 입주를 받겠습니까? 네. 근데 입주 때는 항상 안 좋습니다. 근데 최근에 올해 이제 동대구 쪽에 입주한 단지들 보니까 와, 다르다. 자, 요 도로 따라 쭉 내려가면 이제 상인역이라는 1호선 역이 나오죠. 그래서 여기 좌우로 해서 아파트들도 많고 학원가도 많으니까 계속 보시고 이제
상인역이 편한 세상에서는 주변 한번 둘러볼까요? 네. 약 3m, 시속 90km 가속 신호위반 단속 도로입니다. 해운대 신도시 느낌과 약간 동래구가 합쳐진 느낌이에요, 저는. 그러니까 이게 월성 월, 여기 쪽은 네. 역세권은 아닌 거네요. 네. 그렇죠. 되는 거죠. 네. 네네. 걸어서 한 15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립니다. 대구는 아직까지 특히 요 동네는 이제 역세권보다는 학군을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. 첫째 학군, 둘째 학군, 셋째 교통. 요거 딱 그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아 그렇구나 바로 이해가 되죠. 네. 대구는 그냥 당연히 애기 키우기 좋은 곳 이쪽으로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. 그래서 저 요 앞에 도로만 넘으면 이제 구월성, 아, 여기는 지금 신월성. 네,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어쨌든 앞쪽에 있는 구월성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이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이 좀 많거든요. 그래서 뭐 재건축 이런 것들은 단지가 좀 있긴 있어요. 하지만 이제 여기에 땅도 사실은 월배 쪽에 월성 월배 쪽에 신월성하고 여기 땅도 아까 보셨듯이 많이 남아 있는데 굳이 재건축이 잘 될까?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가격 자체가 좀 차이 나다 보니까 동의율이라든지 뭐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주민들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. 네. 아파트 값이 확실히 좀 고가의 아파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기가 갭 투자자들이 참 많이 들어갔다가 많이 물리기도 한 곳이죠. 네, 맞아요. 길 하나를 더 그죠? 예. 이쪽과 이쪽 간격이 있잖아요. 왼쪽 예. 좌측은 이제 많이 노후화가 돼 있죠. 주공이고 주공 아파트들이 많아요. 주공 아파트도 있고 대부분 30년 넘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갭 차이가 많이 안 나요, 여기는. 그래서 막 전세 매매가 붙어가지고 전세가율이 막 90% 이렇거든요. 네. 제 참, 아파트 가격 차이는 많이 나요. 네, 많이 나요. 몇억 정도. 뭐, 저기는 예를 들어서 2, 3억대, 2억대, 요 좌측은 거의 2억대, 여기는 1억대도 5억대, 있고, 여기는 이제 5억대, 6억대. 두 배는 차이 나죠. 네. 그래서 누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만 보면 우선 압니까 이제 그죠? 우회전해서 네. 이제 한번 보시죠. 네. 우리가 월성 월배에 왔다고 해서 좌측을 막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. 예.